예. 그럼 이제 330페이지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아까 제가 한 말 중에서 요 말을 여러분들 좀 애매하게 들렸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32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필요적 기재 사항에 동그라미 4번에 작성 요놀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작성 요놀이라고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작성이라고 공급이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여러분들 아까 그냥 비슷한 걸로 보라고 했지만은 이게 좀 완전히 다른 걸로 아셔야 돼요. 공급은 말 그대로 공급한 날이에요. 물건을 공급한 날이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이라고 공급이 다르고 작성이라고 또 뭐가 다르냐? 아까 발행일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일, 공급일, 발행일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다 별개의 말이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330페이지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겠지.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되겠죠? 아니.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만 있으면 되지 주소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2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예. 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정보. 1번에 읽어볼게요. 주 대형 시럽은 레오주에 CD로 5개, 개당 10만 원에 공급하였다. 그럼 공급가액 있네요. 2번에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3번 작성 요놀이. 이게 없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4번에 레오주 대표자 성명인데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없어도 돼요. 3번 다음 자료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모은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있어야 되겠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있어야 되겠죠.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 있어야 되겠죠. 라의 공급요놀이 그건 없어도 돼요. 공급요놀이라고 작성요놀이는 다른 말이라고 썼잖아요. 작성요놀이 그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 다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택시, 노점 또는 행상,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획재정 불용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맞고 2번에 간주자 들어가는 거는 다 면제라고 했어요. 3번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모기미 면제라고 썼죠. 4번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매업은 원래 면제가 맞는데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는 교부해야 한다라고 썼죠. 5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면제 안 되는 건 1번이겠네.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고 썼죠. 6번 재화 용역의 공급 시에 발행되는 거래 증빙으로서 그 교부 의무자와 거래 증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자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쵸? 2번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썼죠. 그 다음에 그 1번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자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야 한다. 그거는 아니죠. 세금계산서 말고 모두 발행할 수 있어요. 일반 가세자는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영수증 발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아니고 그 다음 3번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의무가 없다. 그건 맞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썼죠. 면세사업자는 뭘 발행한다라고 했어요? 계산서 발행한다라고 썼죠. 7번 다음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여러분들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너무 빠르면은 느리게 보시면 되고 잠깐 정지시켜 놓고 생각하면서 보셔도 되겠죠? 제가 한숨 쉬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동그라미 4번이 있는데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그 6번에 동그라미 4번 수입세금계산서 안 배웠어야지. 뒤에 우리가 실기할 때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문장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세금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그쵸? 아까 월합계 세금계산서 설명했었죠? 2번 세금계산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틀렸어요.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이건 좀 외우세요. 상식이에요. 모든 증빙은 보관 의무가 5년 있어요. 5년 지나면은 태워버려도 돼요.
3번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인정된다.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죠. 4번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런 문장은. 자, 8번 다음 거래는 가세사업자인 주 알파의 거래이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거래는 3번의 직수출이겠네.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이죠. 자, 9번 다음은 부가가치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이다. 맞죠? 2번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이다. 2억 원이 아니라 얼마였어요? 3억 원이죠. 3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3번 같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근데 일단 읽어볼게요.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은 이미 그 발급 내역이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국세청 전산망에 다 자료가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고 보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이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4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수 있다. 뭐 그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싶으면 발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내용 설명할 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 323페이지 하단에 참고해가지고 그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진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간 건데 그 323페이지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전자계산서가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법인사업자,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죠.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자들 중에서 면세사업자는 뭘 발행해야 돼요? 계산서 발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뭘 발행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출이 과세 매출 있죠. 과세 매출이 면세하고 과세를 함께하는 사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세 매출이 3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발행을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겠고 면세 물품을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전자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3억 원이 넘어간다. 과세 물품을 3억 원 이상 판다라고 하면은 면세계산서도 발급해야 돼요. 면세계산서. 계산서도 면세 물건을 판매했을 때 종이계산서 발행하면 안 되고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돼요. 3억 원이 넘어가면은.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참고로 들으세요. 자, 가세 매출이 2억이다. 그러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면세 매출을 봤더니 면세 매출이 8억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10억 원이 넘죠. 그러면 두 개 합쳐가지고 수익 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은 이때는 전자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네, 전자로 다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세요. 전자세금계산서만 알아두세요. 전자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몰라도 되겠고 그냥 수익 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면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이다.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331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31페이지 10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에요. 2번 매입자도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런 게 있다라고 했었죠. 3번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교부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교부했을 때에는 교부할 수 없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 몰라도 돼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던 문장이 나온다라고 해서 절대로 쫄지 마세요. 그냥 그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걸 읽어서 다른 거에서 답을 찾으세요. 자, 4번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모든이 틀렸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썼죠. 11번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잉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여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며칠까지 교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일이죠. 10일.
답은 3번. 자, 다음 페이지 12번. 당사는 주 실버벨가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분에 대하여 3월 31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교부해야 하는가? 다음 달 10일까지죠. 4월 10일. 1번이 답이 되겠고 13번. 전자세금 계산서 국세청 전송 기한은 발급일 다음날까지라고 썼죠. 답은 2번이 되겠고 14번. 다음 중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 법인이기 때문에 의무 발급이 맞겠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고 2번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 사업자, 간이 사업자니까 발급 안 해도 되겠죠. 간이 가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조차 없죠. 그래서 3번에 배추를 재배해서 판매하는 영농조합 법인, 배추는 면세예요. 면세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서 발급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학원은 면세라고 썼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발급 안 해도 돼요. 아니,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죠. 면세 사업자니까. 15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된 때. 맞고 2번에 장기할 판매의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맞고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한 때가 공급 시기라고 썼죠. 네, 3번이 틀렸네요. 4번 몰라도 된다라고 썼죠. 넘어가세요. 16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틀린 것은 이 답이 4번인데 폐업 시 잔존재는 폐업 한때예요. 네. 자, 간주공급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 건데 17번까지 풀고 설명해 볼게요. 17번. 부가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공급 시기는 이건 나오면 틀리세요. 간주임대료가 해결급 범위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문제낸 출제자가 좀 그렇죠. 네. 참 제가 차마 카메라에다 대고 그러기 좀 심한 말 하긴 그런데 17번 같은 거는 내면 안 되는 문제예요. 간주임대료 이런 거는 세무 2급에서 배우는 내용이지 회계 1급에 나올 내용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번은 답은 4번인데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6번 그 폐업 시 잔존재는 폐업 한때라고 했는데 그 앞에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몇 페이지냐면요. 간주임대료가 여러분들 교재 311페이지 있죠? 예, 311페이지 간주공급. 해결급 책에는 제가 간주공급을 간략하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 책으로 공부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세무 2급 가면은 간주공급을 제가 상당히 상세하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예, 세무 2급에서는 간주공급이 중요한데 회계급에서는 간주공급이 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설명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간주공급은 실제로 물건을 판 건 아닌데 물건 판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가 있는데 그 일반의 자가공급은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되는 게 시험 문제 물론 이런 문제 간혹 말이 끼어서 나오긴 하는데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무 2급 가면 알아야 되는데 세무 2급도 자가공급은 그렇게 안 중요한데 일단 회계 1급은 진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가공급 같은 거 하다 보면 머리 부서질 거예요. 자, 2번에 개인적 공급하고 3번에 사업상 증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가 있다라고 할게요. 생산 취득한 재화가 있다. 그 생산 취득한 재화가 예를 들어서 TV였다라고 할게요. TV.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가 TV였다라고 하면은 자, 요 TV를 있잖아요. A한테 팔았어요. 갑돌이한테 팔았다라고 할까? 갑돌이한테 팔았다. 얼마에 팔았냐면요. TV를 5만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 10% 붙어서 부가세 5천 원 받아오겠죠? 자, 근데 을순이가 있는데 을순이는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경품이 당첨돼가지고 공짜로 줬어요. 그럼 세무서에서 봤을 때 참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갑돌이는 돈 받고 돈을 주고 사는데 부가세를 내고 가요. 근데 얘는 뭔데? 똑같이 TV를 쓰는데 얘는 왜 공짜로 가져가면서 공짜. 자, 공짜로 가져가면서 부가세 안 내고 가져가느냐.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쓰는 너도 쓰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고 가져가라. 물건값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고 가라.
이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개인한테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 부가세 10%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 공급인데 시가의 10%, 5만 원에 팔리고 있죠. 여기 10% 하면은 5천 원만큼의 부가세를 징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단지 같은 데 보면은 그 경품에 당첨되면은 제세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뭐는 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부가세는 내고 가져가라. 예, 요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개인한테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 논리를 이야기하면 논리는 이런 거예요. TV를 만들잖아요. 사업자가 TV를 만들면은 매출세액이 있을 건데 팔아서 부가세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TV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재료 같은 거 재료 같은 거 사오면서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빼기 해가지고 돌려주잖아요. 200원만큼을 빼줬다. 그럼 세무서는 왜 빼줬냐면요. 네가 물건을 팔아서 부가세를 낼 거기 때문에 빼준 거지. 만약에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네가 그냥 최종 소비자 입장이었다라고 하면은 팔 게 아니었다. 돈 받고 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 공제 자체를 안 해줬을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니는 무조건 이 매입세 공제 받은 물품을 누군가한테 넘겼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내라는 거예요. 네. 좀 어렵죠, 내용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실생활에서 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경품에 당첨되면 제세공과는 별도이다. 그거는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도 부가세는 붙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개인적 공급이다. 자, 그럼 개인한테 공짜로 준 거죠. 저 공짜로 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예요. 자, 그다음 사업상 증여는 뭐냐면요. 이 사업자 A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자 B가 있었다. 자, 사업자 A한테는 돈 받고 팔면서 사업자 B한테는 접대 목적으로 공짜로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공짜로 쓰는 사업자 얘도 부가세는 내라. 그게 사업상 증여예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한테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 부가세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상 증여.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는 일단 중요한 걸로 따지면은 간주 공급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다.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죠. 공짜로 주는데 무슨 세금 계산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개인적 공급에 동그라미 1, 2, 3, 뭐 간중공급을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3번의 사업상 증여에 간중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동그라미 1, 2, 3. 그건 몰라도 돼요. 자, 네 번째 폐업시 잔존제야. 그건 뭐냐면요.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옷 같은 걸 이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매출세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를 한 10억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럼 환급이 얼마가 나와요? 10억 원만큼의 환급이 나오죠. 자, 그 환급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자가 사업자를 폐지하고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옷 팔아요. 뭐 싸게 팔고 부가세 빼고 팔면 될 거 아니에요? 부가세 안 매겨서 팔면은 더 싸게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서는 억울한 거예요. 왜 매입세 공제를 했냐면요. 네가 물건을 팔아서 돈 받아와서 부가세 내라는 거죠.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준 건데 이렇게 폐업을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은 매입세 공제해준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폐업을 해버리면은 폐업한 시점에 남아있는 물건은 전부 다 팔린 걸로 의제를 해버려요. 예, 의제를 해가지고 부가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시 잔존제한은 그 폐업한 시점에 전부 다 팔린 걸로 의제한다. 그럼 공급 시기는 언제가 돼요? 폐업한 시점이 되겠죠. 폐업 시 다 팔린 걸로 의제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자가공급이 있는데 자가공급은 거기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몰라도 되겠고 그 참고로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3번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있죠. 요거는 간주공급 중에서 예외적으로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되는 경우인데 내용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한 번씩 이런 문제로 나오는데 진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외울 게 많아지니까 하지마. 네, 안 해도 돼요. 네,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간주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한 요 세 가지는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이고 폐업시 잔존제한은 공급 시기가 폐업한 때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332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335페이지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